지금 이제 서민들은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아가면서 쥐꼬리만한 이자 받으려고 예적금 들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지금 사상 아주 최대 예대마진 올리면서 돈잔치 하면서 성과급 잔치에 그러고도 부족해서 또 횡령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횡령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융사 횡령사고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예, 임동순 농협은행 수석부행장님, 박성호 하나은행장님, 이원덕 우리은행장님, 이재근 국민은행장님, 진옥동 신한은행장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분 되시니까요. 제가 공통 질의 드리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민들은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쥐꼬리만한 이자 받으려고 예적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은행 대출이자가 얼마나 오를까 정말 가슴 졸이면서 또 성실하게 이제 대출금 이자 납부하고 있는데요. 은행들은 지금 사상 아주 최대 예대마진 올리면서 돈잔치 하면서 성과급 잔치에 그러고도 부족해서 또 횡령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상반기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 현황 보면은요. 지금 농협은행만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이 60.5%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와주신 증인들 금융권에서는 기업대출 신청자에게는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이 높았던 반면에 가계대출 신청자에 대해서는 평균 2배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매우 낮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계대출과 앞으로 차주 연체, 부실 리스크 줄이려면은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복현 금감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시면은 그렇게 하실 계획들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복현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한국은행에서 작년 6월에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은요, 최근에 낮은 연체율은 차주의 실질적인 신용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앞으로 향후 금리 상승 및 각종 지원, 유예 조치 종료 시 상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들 차주의 신용 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연체율 급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보고서 나왔는데 알고 계시죠? 예. 예. 한국경제연구원에서도 작년 8월에 가계대출 금리가 1% 인상 시 가계 연체율이 2.6배에서 4.1배 증가한다는 보고서 발표했습니다. 은행권에 금리 인하 요구권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권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리 인하 요구권 개선 방안과 관련돼서는 저희 은행권에서도 어쨌든 공감대가 같이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서, 다만 은행마다 지금 신청 건수라든가 어떤 수용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 그 부분들은 이제 우리 은행 업권과 잘 상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횡령사고 일지 자료 보시면 지금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 횡령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하나은행 단위농협에서도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6년 연속 횡령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가장 취약한 금융사로 이름 올렸고요. 신한은행, 농협은행도 5년 연속 발생했습니다. 우리은행도 지금 4년 횡령사고 발생했고요. 국민은행도 지금 3회 이상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금융사 횡령사고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요?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증인으로 나와주신 이 행장님들도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방 대책 마련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중은행 대출 관련 민원이 지금 급증하고 있는데요. PPT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지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여신 관련, 예적금 관련 민원입니다. 지금
1분기 이자 이익만 해도 12조 6천억 원이고 지난해 그 4대 금융지주 이자 수익 증대에 힘입어서 15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단기 순이익을 얻었는데 이렇게 소비자 보호는 소홀히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금융감독원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행장님들께서도 대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 증인부터 하시고요. 앉은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간단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횡령사고 등으로 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우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농협은행에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을 2배 정도로 늘린 상태고요. 실제로 이제 IT 투자를 통해서 한 32개 항목의 그 데이터를 통해서 지점의 위험도를 감별해서 지점을 뭐 레드, 옐로우, 그린 이렇게 분류를 해서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4월 달에 시행을 하였습니다. 예, 다음. 그다음 앉으신 순서대로 그다음에 그 임동순 증인 옆에 있는 증인 이렇게 쭉 하시죠. 마이크를 주셨나요? 마이크를 가지고 계신 분부터. 네. 네, 저 우리은행 은행장 이원덕입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금리 요구권 관련해서는 감독원 개선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금리 인상기에 우리 소비자들, 특히 저희 고객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부담을 덜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 국민 여러분, 정말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우리은행이 정말 각고의 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소비자의 이익, 고객의 이익, 소비자 보호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경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은행 박성호 행장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 요구권은 저희 같은 경우에 가계대출이 150만 건 정도 있는데요. 그 원칙적으로 그 손님들 앞으로 안내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반응 없으면 카카오톡으로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수용률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 비대면으로 자동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 신청 건수가 한 2.5배 정도 증가하면서 수용률이 낮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횡령사고 관련해서도 저희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18건의 횡령건 중에 지난 5년 동안에 15건을 자체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수율이 한 66% 정도 돼서 은행 평균보다는 나름대로 뭐 이게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최대한 회수 노력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사고 건수도 계속 그 금액이 줄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 정도 물론 없어야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금융 소비자 피해 관련해서는 금리 부분도 그렇고 저희는 금융 소비자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실 그동안 저희가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보이스피싱 아까 그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이 증인 이렇게 증언할 때 저도 여러 가지 느끼는데 저희가 그 작년에 20년도 대비해가지고 예방 건수가 한 13,000건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제적으로 사고가 나기 전에 저희가 예방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거기에 인프라에 투자도 하고 조직과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자를 해서 소비자 피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은행장입니다. 먼저 말씀 주신 그 금리나 요구권은 이게 이제 제도가 이제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좀 더 고도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잘 반영해서 이제 고도화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보니까는 이 금리나 요구권을 했다가 거절되는 사유가 신용등급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신용등급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고 어떻게 되면 떨어지는지에 대한 안내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장이 변동됐다든지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든지 연소득이 올랐다든지 하면은 플러스 요인은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마이너스 되는 요인은 조금 없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들을 좀 더 살펴봐서 고객님들한테 좀 더 많이 알리고, 그리고 그게 이제 억셉트가 많이 될 수 있는 팁 같은 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우리 지금 감독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고도화시켜서 앞으로 잘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횡령사고 관련해서는 옆에 계신 하나은행장님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했는데 제가 또 검토해 보니까 저희 은행이 가장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제 마음가짐을 가졌고 실질적으로 이제 예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거래 유형이 발생되는 지점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상시 감사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이상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완료되기 이전에 체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스템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제 개인적으로 고의적으로 일탈하고 작정을 해갖고 하게 되면은 시스템을 이거를 완벽하게 커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그 내부 통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 연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김옥동입니다. 먼저 금리나 요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용률이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용률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청 건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용률이 굉장히 낮아졌는데, 수용률도 중요하지만 수용 건수가 과연 얼만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용으로 인해서 이자 감면 금액이 얼만큼 큰가 하는 것도 좀 같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고객의 가장 큰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들의 권리가 최대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2개월에 한 번씩 고객들에게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의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융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직업윤리인데요. 이 부분이 좀 약화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들이 내부의 교육이라든지 CEO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강화해 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점검하는 시스템이 효율적 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 부분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횡령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생이 되면 기본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면직 처리를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에 횡령사고가 발생하면 5년 동안 일어난 것 중에서 약 한 건이 10몇만 원 횡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10몇만 원 횡령한 사건은 저희가 6개월 정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직원들은 모두 징계 면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직원들에게 일벌백계의 자세로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